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지금까지 공무도화가의 향가 제작법을 적용시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결과가 나옵니다. 공무도화가는 고대 가요가 아니고 향가였습니다. 민족의 시작점과 관련된 내용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를 풀어본 결과 그 속에 우리가 몰랐던 고조선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길을 알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향가 루트입니다. 김영애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공무도화가 마지막 구절은 당내공하, 이 네 글자입니다. 당내공하, 평범한 한자 들어갔죠?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에 대한 인식을 폭파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당내공하, 이 네 글자를 지금까지 고대 가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시님을 어찌할꼬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당내공하에서 뒷부분 두 글자 공하를 임을 어찌할꼬 이렇게 푸는 것은 어쨌든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글자 당내, 이 두 글자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연구들은 지금까지 당내, 당과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당내라는 두 글자 중에 당은 마땅당,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어찌에서부터 다섯 번째 나락, 이 뜻까지 다섯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을 일일이 공무도화가 원문에 대입해서 어떤 것이 공무도화가 전체의 내용과 맥락이 맞는지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내라는 글자는 나무 목자와 무엇을 보다 할 때 보다시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갑골문에서 이 보다시 모양의 글자는 제단을 뜻합니다. 제사 지내는 단을 뜻합니다. 나무에 제단을 차리고 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향가와 만엽집에 나오는 이 내라는 글자를 일일이 대입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맥락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라는 글자는 신단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나무입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신단수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로 보아야 향가가 풀렸습니다. 공무도화가와 단군 신화가 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내는 마땅히 신단수의 소원을 빌라 이런 뜻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공무도화가에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영혼이 저승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왕이 배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승바다 파도여 잔잔하라, 이렇게 신단수에 빌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글자가 바로 이 내자라는 글자였습니다. 당내라는 이 두 글자는 향가에서의 보언이었습니다. 보언은 뮤지컬 대본에서의 지문 성격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신라향가 왕생가를 예로 들어서 덩이 보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향가 원왕생가의 무량수불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애라는 글자입니다. 이 애라는 글자는 노를 저어라, 이러한 보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이 애라는 이 내라는 글자의 지시에 따라서 저승배에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 젓는 소리 애, 이러한 보언은 하나의 단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구 초기 보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한자로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당내, 이 글자를 보아주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가 합해져서 마땅히 신단수의 제사 지내라, 이런 뜻을 가진 보언이 됩니다. 두 글자가 합해져서 마치 하나의 글자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고구마가 덩이를 이루어 영양소를 저장하는 단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 덩이 같다고 해서 저는 이러한 보언을, 두 글자 이상으로 된 보언을 덩이보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당내, 이 당내라는 글자는 향가 역사상 최초로 사용된 덩이보언이었습니다. 덩이보언은 바로 향가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보언이었습니다. 저는 공무도화가에 덩이보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강아지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향가 여기저기에 무수한 덩이보언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덩이보언들의 뿌리가 바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에 바로 박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향가 황조가에 덩이보언이 있었습니다. 황조가를 보면은 여기 붉은 글씨입니다. 아지라는 두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덩이보언입니다. 아는 외고집아, 지는 가다지.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은 외고집을 부리면서 저승으로 간다. 가시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저승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